김성훈 씨는 어떻게 해요? 가져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즘 화제 인물이신데 예. 새누리당의 그 김성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김성태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예. 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성호 네. 전 의원이 왔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언론계 후배이기도 한데 아, 예. 경쟁 상대였었는데도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가차네. 네, 되게 이제 그 특히 맞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싸웠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지역에서 저하고 경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됐죠. 네. 18대, 19대. 그러게요. 예. 네. 그런데 본인하고 직접적인 경선은 이제 최종적인 경선은 못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최종적인 이제 대결은 못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뻔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상대당에서 칭찬받기가 쉽지 않은데. 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기대했었어요.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역시 소신 있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세 분이 예. 그 문호동 무임금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이제 김성태 의원님뿐이 네. 없으시지만 예, 여하튼 예. 세 분이 6월달에 노렸으니까 세금을 반납하자 이렇게 이런 취지로 이제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이제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세비 반납하자 해갖고 95%가 실질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6월달 세비를 반납을 했죠. 네, 예. 그런데 이재호 의원님 또 우리 김성태 의원님 조혜진. 또 조혜진 의원님 이렇게 예. 세 분이 반발을 했어요. 근데 각자 이유가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네. 조혜진 의원은 일단 생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예. 늘 잔고가 몇백만 원뿐이었고 예. 그 처갓집과 자기 당신 그 본대에게 부모님 생활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생활할 수가 없다. 뭐 검은 돈을 받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10분 우리 조혜진 의원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네. 사실상 이 모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놀리려고 한 사람이지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일시키려고 양당 원내 지도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는 원내 개헌 협상을 했다면은 네. 이런 어디 대한민국 국회에 모노동 무임금을 들고 올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보면은 네. 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예, 그 근로자한테 예, 사용자한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이건 못 주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 개개인이 본인의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모노동 무임금 원칙을 굳이 국회에서 이번 19대 국회 개헌이 안 된 책임을 물어서 그걸 적용시키려고 한다 하면은 그 1차적인 대상은 우리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네. 두 원내대표가 그 두 사람만 원내대표로서 19대 국회를 개헌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본인들이 통감하고 자기네들 세비를 뭐 좋은 데 쓴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죠. 한쪽에서는 총상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9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헌되지 않아서 하루빨리 이 총선 공약을 모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도입시켜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밀고 갔고 또 한쪽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예 6월 5일까지 국회를 개헌하게 돼 있는 이 국회법은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6월 9일 날 이제 전당대회 일자가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양측이 다 이제 책임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번에 참 저는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당 지도부에게 맞선 입장이죠. 네. 제가 그렇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게 네.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에 어떤 교섭을 하고 그게 결렬되어 가지고 노조나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권 즉 그러니까 파업에 들어갔을 때 한마디로 생계권을 압박해서 파업을 빨리 끝내게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파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노동자 탄압 수단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무노동 무임금의 역사를 보면 이게 네. 옛날에 이인재 노동부 장관 그 시절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그때 이제 당시 대우조선이 이제 파업했을 시에 이제 네. 노동쟁이 기간 중에 파업 기간 중에 한마디로 임금을 지불하여서는 안 네. 된다. 네. 그리고 노조도 파업 기간 중에 임금 지급을 사유로 또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노동쟁이 조정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게 법률 용어로 이렇게 노동관계법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네. 그 산업 현장에서 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업장이 많죠. 그래서 네. 쟁의에 들어가면 임금이 안 나가고 있죠. 저는 산업 현장의 많은 노사 분쟁 현장도 또 경험했고 네, 또 그러셨죠. 분쟁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이 갈등 중재 조정 역할도 많이 네. 해봤습니다. 막상 이렇게 노사 간의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파업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사용주는 기업은 바로 직장 폐쇄해버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킨다는 그런 사업장은 매년 연중 행사로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이 노동조합이나 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걱정하고 네. 파업 이후에 진짜 노사 간의 머리를 맞대서 다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노동자들의 어떤 가정 경제도 걱정하는 그런 사업장은 절대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쉽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언론계에서도 보면 예, 예. 뭐 제가 그 현장에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언론계에서도 그 기자들이 파업을 하면 예. 그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대개 이제 세네 달까지는 어떻게 버텨요. 예. 버티는데 벌써 3달 지나가면 이제 빚이 생기기 시작하고 카드 쓰기 시작하고 하면 6개월을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조의 탄압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세상살이 중에서 네. 가장 우리가 뭐 좀 이 방송에서 좀 약간 초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먹는 거하고 돈 가지고 장난치면은 가장 초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은 좋은 원칙이면은 왜 국회에 진작 들고 가야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군요.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 생계권을 가지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네. 좀 제한하려고 뭐 단체 그러고 행동권이라든가 예, 이런 걸 뭐 등등. 탄압하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는 것은 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막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노조가 뭐 3달, 뭐 5달 버티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노조가 굴욕적으로 다시 그 업장에 갔을 뿐이 없고 또 심지어는 뒷거래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임금을 그래서 줄 테니까 그냥 들어와라. 예.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다 노조 탄압의 수단이죠. 그 뒷거래라고 이제 표현 보기보다는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용자 단체에서 경총이나 정경련에서 네, 파업하는 노조나 노조원들은 절대 임금 지급하지 마라. 네, 버릇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을 내리지만은 네.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비록 이번에 서로 주고받는 게 교섭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파업에 갔지만은 기업하는 나로서 노동자 당신네들 가정에 최소한의 가정 생계는 걱정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보장비를 상여금 형태나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흔하죠. 사례도 많죠. 네. 그렇게 서로 이 비록 의견 불일치로 이렇게 파업이 이루어졌지만은 서로 따뜻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또 노사 관계를 상생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장은 그 다음에는 절대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런가? 그럼 하지만- 이번에 새누리당도 하지만- 다시 주나요? 나중에? 아닙니다. 저희들은 줄 수가 없죠.
안 주나요? 이 절대 줘서 누가 주는 것이죠?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지고 네. 국회에 개헌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양당 원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네. 우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저희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다 전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아니고 네. 우리 국회의원 많은 그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행동해라. 네. 이러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한 달 세비를 의미 있게 쓴다든지 또 저같이 또 이번에 이제 예. 그 세비 받으신 거를 일본한테 당한 그 위안부 예. 할머니들을 위해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900여만 원을. 예, 837만 원인가 그렇죠. 네네. 예. 그게 이제 세전은 저희들이 세전에는 31만 원인데 네. 세후 우리 본인 급여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는 세비는 약 870만 원 정도 네. 됩니다. 그럼 보좌관들은 받았나요? 보좌관은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보좌관은 국회의원 세비에 준한 국회의원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급받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 특히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그런데 없죠. 우리 김 의원님은 우리 그 조혜진 의원보다 형편은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다른 데 내신 거 보니까. 저는 지난 18대 때도 국회가 89일 동안이나 또 파행을 겪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지금처럼 당이 나서 가지고 세비를 일괄적으로 반납을 강요하지는 않았죠. 네네. 그때도 뭐 30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개헌되지 못한 부분에 항의하고 그 세비를 가지고 각자 자율적으로 네. 자기 지역의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뭐 양식껏 그 세비를 반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한 달 세비를 가지고 비정규 노동자들 현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지역에 어렵게 대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도왔었죠. 그리고 네. 저는 지난 18대 때도 돈이 많으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달 그 세비를 정말 좀 뜻있게 네. 쓰고 싶었습니다. 저 동료 의원들 중에는 지난 18대 때의 시골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도 어디 기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 네. 그 지역 농가의 단체에서 그걸 좀 키워달라고 이렇게 뜻있게 활동한 의원들도 있고 여러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의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그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자칫 무노동 무임금이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그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전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크다 그런 의도 아니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걸 우려하시는 거죠. 봐라,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하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헌만 안 됐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은 법안도 발의하고 또 정책 토론회도 하고 있고 연구단체 포럼도 구성하고 있고 네. 또 지역 주민들과 정책 간담회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 이렇게 공무원들과 정책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세비를 다 반납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주나 기업가들이 네. 악용할 수 있다. 악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령 학교 선생들이나 또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 시간만 그분들의 노동 시간으로 이렇게 적용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강의를 미국에서는 준비하는 방학 동안에 시간이라든지 교수님도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런 학교도 있지만은 네, 그런 또 학교도 있지만. 여러 종류죠. 네. 그렇지만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또 본인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시간, 또 글을 쓰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 네. 이런 모든 시간들이 교수 선생님의 그 노동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듯이 또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자들도 뭐 기사 내용이 나온 이 한 줄만, 이 한 바닥만 그 기사에 일한 흔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취재를 많은 되니까. 취재원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공을 네. 들여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런 것이죠.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노력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기사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기사 당장 놓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기자의 노동 시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잘못 이게 통용되어지고 나면은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그런 어떤 분쟁이라든지 또 어떤 그 악용 사례가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보니까요. 예. 처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그 세비를 반납한다 이러니까 예. 되게 국민들의 여론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일도 안 했는데 돈 반납해라. 예. 그 이유가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워낙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부심이 높고 예.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예. 그러니까 놀고 있는데 당연히 내라.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서 1,000만 원가량 월급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냥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했던 것이 우리한테도 또 거꾸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더군다나 국회 개헌도 시키지 못하고 네, 민생 법안은 이렇게 국회에 산적해져 있고 네. 정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많은데 네, 저 친구들이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국민의 세금 아깝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 일 안 하니까 세비 반납해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세비 반납했으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보다 처절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참 노동을 해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네.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국회 제대로 개헌하지 못했으니까 국민들 우리들한테 여론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한 달 세비 반납한다. 그게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플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한마디로 일회용 깜짝 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네. 국민들이 그래? 니들이 세비 반납하는 거? 그 순간적으로 어찌 보면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낄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 대략 국민들에게 이는 감정을 저는 복돋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니네들 보고 언제 세비 반납해라 그랬나?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는 건데 네, 너네들 언제까지 그럼 지금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그래? 새누리당 너네들 돈으로 떼우는 거야? 그래 너희들 한번 돈으로 떼어봐. 진정한 원내대표 간의 협상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이제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그 국회의원들이 받는 많은 특혜를 줄이겠다. 예. 그거는 굉장히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이제 작년에 정치권에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무상복지, 네, 반값 대학 등록금, 네, 그리고 무상보육, 네, 한마디로 복지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8일 9일 양일간에 이제 연찬회에서 네, 6대 쇄신안이라는 걸 낸 겁니다. 네, 네, 뭐 불체포 특권과 네. 그리고 이제 세비 반납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 네. 뭐 이런 걸 계속 냈지 않습니까? 네, 네. 다 낸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뜻있는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국회의원 연금제도도 폐지하자. 네. 또 아울러서 국회 불체포 특권도 이제 이것도 반납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이 국회가 개헌되지 못한 책임을 가지고 세비 반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또 뭐 불체포 특권 폐지라든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라든지 이런 걸 같이 들고 나와서 한번 그 순간만 국민들에게 희석시키고 말고 나중에 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는 몰매를 맞아야 돼요. 사실 그 새누리당이나 그 민주당 다 할 것 없이 이번에 뭐 세비 반납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들의 특혜를 줄이는 것 등등이 다 모두 다 그럼 결국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저는 있네요. 상당하게 우려되는 뭐 국회의원 많이 해본 경험은 아닌데 네.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네. 역시 네. 이걸 경쟁적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시원시원하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고 하여튼 당장은 굉장히 박수 받을 수 있죠. 박수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게 여당 야당 간에 이제 또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 개정돼 줘야 됩니다. 네. 결국 심지어 합의가 안 되겠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조항이에요. 네.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또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네. 그게 국민들 찬성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돼야 네.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갈 일이 먼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지려고 보는 거죠. 내지르는 것이죠. 네. 그 사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그 불체포 특권은 네. 그것을 줬던 이유는 입법 기관의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던 애초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군사정권 시절에 네, 군사 정권 시절 이거는 뻑하면 국회도 구속되니까. 해산시킬 수도 있다 그러고 네. 또 군사 정권에 의해 가지고 또 검찰에 의한 수사권 또 이게 남용에 의해 가지고 네. 입법 활동이 이렇게 제한될 수 상당히 있으니까. 침해받는 그런 네. 제한적 어떤 그런 국회의원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 네. 조항에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 조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야당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도 내놓겠다 이랬는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불체포 특권을 줬었던 이유가 그런 그 어떤 그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그 예. 헌법기관이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인데 예. 그것도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내놓는 건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윤리위원회가 작동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파렴치범도 솔직히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건 다 까먹고 파렴치범 내쫓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도 포기해야지. 이렇게 자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구조화되는 거 저도 같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동의 폐지를 우리 당이 6대 쇄신안으로 지난 6월 8일 9일 연찬회 때 그걸 들고 왔을 때 저는 네. 딱 두 가지 반대했습니다. 네, 이 불체포 특권 부분하고 네. 문호동무임금 원칙 도입한다는 거.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범죄 행위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 앞에 검찰의 수사를 신속하게 받고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방탄 국회를 열어서 맞습니다. 여야가 그것도 방탄 국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이게 남용되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방탄 국회를 국회가 열지 않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불체포 특권 이 자체를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막 질르고 가는 겁니다, 지금. 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게 쉽게 헌법 개정까지 가가지고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일단 내지려고 보자. 그럼요. 네,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네, 그래서는 안 그리고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당장 그 뭐 좀 그래도 새누리당
그 얘기하고 나서 좀 박수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좀 부자들이 많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 제가 보도자를 내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네. 밝혔습니다만은 여차 잘못하면은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은 네. 과거에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네. 그는 군주 뭐 어떤 통치상에서 의회 네. 기능은 흔히 말하는 명예직, 귀족들이 예, 하듯이. 예, 네. 명예직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는 네. 국회의원의 이 세비 자체도 하나의 국회의원의 또 생계 수단, 네. 생계 수단은 아니지만 생계는 보조해야 된다. 그래야 네. 국민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은 생계형 국회의원이고 또 한쪽은 이제 귀족형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잘못 도입되면은 그러면은 돈 있고 부자들만 행편이 좋은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새누리당 너들 그래 계속 한번 돈으로 한번 떼어봐. 또 지난번 18대처럼 네. 89일 동안 국회를 개원하지 않으면 무려 3개월 3개월. 동안의 세비를 반납해야 되는 어떤 네. 그런 논리가 형성될 수 지금 있어요. 이번 7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 7월 달도 또 반납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 지도부가 어떤 또 아니 거기 판단을 할지 원내대표께서 모르겠어요. 무노동 그분이 기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래서 뭐 대우경제연구소의 예. 기업 출신이죠. 경제 잘 아시는 분이 무노동 무임금의 정책을 딱 잣대를 들이댔으니까 당연히 그럼 7월 달도 반납해야죠. 만약에 개원이 안 된다면. 저는 그런 논리가 충분하게 네.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여차해서 뭐 90일 그러면은 하면 8월 달에도까지. 그럼 이한구 네. 원내대표가 우리 많은 신경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우리 당에 돈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좀 각출해가지고 신경 국회의원들 세비 대신에 어떤 생계 수단을 좀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율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당 지도부가 이번에 너무 손쉽게 일방적으로 구속한 행위는 저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박천 비대위원장의 뜻 아닙니까? 저는 제가 너무 이번 민감한 19대 질문인가요?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9대 국회 총선을 선거를 앞두고 저희 정책위에서 총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정책, 비정규 정책을 제가 책임을 맡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총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는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논의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비대위에서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길래 제가 우리 정책위 관계자에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어떠한 경우로도 그런 이유로 국회로 이렇게 그걸 도입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국회가 개원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그러면 회의비를 이렇게 지급받지 말아야 될 상황이 되면은 회의비 삭감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흔히 말하는 세비라는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런 입법 활동비와 회의비. 회의비 이게 두 가지 종류인데 네네. 그러면 회의비를 지급받지 않는 회의비 삭감제라든지 이름을 달리 해야 된다. 네. 그런데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이름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여튼 무노동 무임금으로 그냥 총선 공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겁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은 개헌 전부터 법안 발의도 하고 토론회하고 부처 간 업무 협의하고 그걸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당 원내 지도부만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이다. 이렇게 강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세비를 반납하는 걸 지도부에게 일임했지만은 다들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내 세비가 반납되어지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억울하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계속 놀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7월 달에는 지금은 이제 세 분이 그 당 지도부에 그 원칙에 반대했지만 7월 달에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지난 18대 국회 때도 우리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약 30 몇 명의 그런 뜻 있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서 좋은 곳에 쓰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세비를 다 지급받았습니다. 네. 그건 하나의 이제 제가 예를 들었고, 과연 지금 우리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계속 국회가 개원되지 않는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또다시 세비를 반납해라고 강요할 수 있을는지, 네. 그거는 상당히 또 원칙이 무너지네요. 의문이죠. 저는 네. 그 이전에 왜 이번에 잘못됐는가 하면요, 국회가 이런 국회 법에는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은 7일 이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국회를 갖다 개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국회법에 그렇게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쁜 간섭과 이런 갈래가 네. 국회법 이거 개원하는 거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런 그때 잘못된 이제 국회 개원할 때 일종의 이제 새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여야가. 그러다 보니까 뭐 30일 후에 하든 80일 후에 하든 늘 관례적으로 기싸움에서 이기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잘못된 그랬었죠. 간섭을.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상임위 갖고 싸운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 개원 협상의 정권을 받아가지고 각 당의 정권을 받아가지고 개원 협상을 했는데, 만일 그 협상을 국회법에 정한 시일 내에 그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개원이 안 되면은 네. 1차적인 책임으로 양당 원내 지도부가 네. 그 대표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한구하고 박지원 원내대표. 그럼 만일 두 사람은 그런 사퇴해야지 되나요? 예, 그런 제도가 가능화됐으면은 네. 아마 이 사람들도 어렵게 원내대표 각당 당선되고 나서 원내대표 선출됐는데 자기네들 임기 1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 틀림없이 합니다. 개원 협상 마무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런 갈래는 없고, 이번 새누리당처럼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책임을 전부 동료 의원들에게 전가시켜버리고 우리 원내 지도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많은 동료 의원들의 국회 이렇게 개원되지 못해서 세비가 반납된 거 그것만 언론에 대고 이렇게 뭐 홍보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럼 세비 반납한 이후에 민주당하고 개원 네. 협상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런 협의를 했냐 이거죠. 지금 두 분이 협의하고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그냥- 상임위 자리 맡겨갖고 싸우고 뭐 그냥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각자 주장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러니까 신문에 맨날 얼굴도 나오니까. 그리고 각 당의 뭐 입장만 대변한다는 어떤 그런 원칙 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뭐 전부 동료 의원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논의를 듣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는 사용인인 것 같고 여기 그 동료 국회의원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그냥 사용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양당 원내 지도부는 사용조, 네, 사용주요. 기업가 역할을 기업가 하고, 역할을 하고. 한마디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은 사용자처럼 무노동 무임금 된 거죠. 노동자, 네, 노동자처럼. 네. 노동자처럼. 된 거죠. 노동자처럼 그렇게 이제 대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이 그 한나라당이, 아니 새누리당이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에 150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그 속마음은 안 그랬을 텐데 당의 그 눈치를 봐서 그런지 세 분 빼놓고 또 다 뭐 선뜻 반답을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게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당 아닙니다. 지도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가요? 저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세비를 이렇게 당 지도부에 반납하는 그런 결심을 한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럼 지도부의 눈치를 본 거네요, 결국.
악법도 법이라고 네. 이렇게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간다는 어떤 그런 순응형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진짜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쭉 쫓아가도 되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했고 네.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명식이 서울의 강서을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 거기 주민들의 새누리당이 붙기 어려운 지역이죠. 예,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 됐는데 양당 원내 지도부의 한마디로 불성실한 개헌 협상의 결과물로 어느 날 내가 문호동 무임금 대상이 되어버리고 나의 세비를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저 지도부에게 내가 내 헌법적인 권리를 왜 다 줄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저 사람들이 정말 밤을 새우고 처절하게 6월 5일까지 국회법상에 국회를 개헌하기 위한 노력을 저 사람들 얼마나 했을까. 그렇게 저 자신이 반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노력 없었던 네.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은 나의 이 세비 자체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는 반납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 그래 국회 개헌되지 않은 책임 내가 내 양심껏 도덕적으로 내가 지키겠다. 나는 이양구 원내대표가 국회 세비 나 반납하겠다는 의원총회에서 내 강력한 입장을 내고 나니까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내려 달라고. 그래서 해달라. 예, 그래서 제가 문자로 내 양심껏 도리껏 행동하겠다. 나는 문호동 무임금 원칙은 이런 내가 온몸으로 나는 반대한다. 네, 의원님은 특별히 노동계를 대변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제가 뭐 노동계 입장을 꼭 대변해서 그렇기보다는 네네.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국회에 통용될 원칙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하튼 새누리당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여차 잘못하면은 선거법에 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어느 우리 사회를 위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행위도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네. 하니까 이 세비 반납을 받은 이 돈을 어느 곳에 쓰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국민적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어디다 쓰세요 이거보다는 그냥 국가에 반납하세요. 그걸 받아보세요. 이런 여론이 아마 네,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지도부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네, 원래는 뭐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나왔죠.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저는 이제 7월 달에 또 국회 개원 지금 뭐 6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좀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회 개원하는데 원내대표들이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도 국회 개원하시면 하시고 싶으신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일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내대표한테 빨리 국회 개원해라 이렇게 좀 그 압력을 갈 수는 없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게는 대단히 참 서운하고 결례를 제가 범했죠.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을 강요하기 이전에 국회 개원의 불성실한 그런 교섭 협상 자세 태도에 네. 책임을 지고 지도부부터 사퇴해라. 네.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게 됐죠. 네. 물론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뭐 국회 개원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앞으로 국회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개헌되지 않으면은 양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그런 일차적인 모습이 비춰지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또 법과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예하간의 원만한 개헌 협상을 통해서 개헌하지 못하면은 법에 의해서 네. 앞으로 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는 우려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국회의장과
원내 지도부가 국회법상의 개헌을 합의해내지 못하면은 자동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 아, 그거 굉장히 국민들이 늘 국회가 노니까 왜 연말에 막바지에 막 그 법안 처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민생 법안들이 그냥 엄청나게 계류돼 있고 이런 것들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얼마를 받든 그것을 국가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일을 열심히 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그러니까 혹은 이 수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예압으로부터 네. 자유롭게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토대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충분한 국회적인 어떤 여야 간의 논의 없이 국민의 이제 법 감정을 핑계로 지금 섣불리 우리가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면은 네. 자칫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자들만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될 뿐더러 또 국회의원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론은 국민들의 민의 자체를 우리가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네. 당 지도부와 또 민주당 지도부도 개헌 협상을 마무리해서 네. 진짜 국회의원들이 진짜 노동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네. 그 여건을 깔아줘야죠. 네. 저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해외 관광이나 다니고 뭐 세비만 촉내는 사람들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우리 자신들이 윤리를 강화해 가지고 네. 그런 한마디로 좀 정말 무능력하고 태폐적인 국회의원은 자정적으로 정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우리 국민적 인식 또 국회의 어떤 그런 토대가 저는 마련됐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략적으로 이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일회용 깜짝 쇼로 저는 이용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네. 것입니다. 얘기를 듣자 보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민주주의의 그 순행 원리를 네. 자꾸 국회가 저버린다. 예. 우리가 그래서 그 지난 18대도 마찬가지였지만 19대도 이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에 대한 그 정치인들의 자각이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했었던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그래 우리 그냥 뭐 불체포 특권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저는 참 우리가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 국회의원들마저 한건주의로 네. 흘러가 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네. 국민들이 국회 정말 나쁘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이걸 한건주의적으로 어떤 네.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깜짝깜짝하게 좀 일회용으로 막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러면 그건 나중에 그 바닥 드러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참 민주주의의 가치를 네. 국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야 간에 참 국회 문화를 바꿔내고 네. 국회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국회로 변화시켜야 네. 되는데 그런 생각은 양당 다 없어요. 손톱 끝마치도 없어요. 저는 걱정이 네. 그냥 올 연말 대선 앞두고 네. 그냥 어떻게 하면은 서로 그냥 흠집내고 서로 공격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민생 항상 국민들 대변한다 그러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하라 그런 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이런 문호동 무임금 원칙 하루빨리 지도부가 거둬들이기를 저는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제 날짜에 국회가 개원되지 않으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그런 법안을 좀 저는 제출하셔서 제출할 겁니다. 네네. 제출하고 준비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가 돈을 안 받겠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를 열고 참 노동, 진짜 노동을 할 것인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여론도 그 지금 국회 개원에 책임이 있는 그 이한구 또 박지원 두 원내대표한테 그 책임부터 물어야지. 저는 자꾸 일고의 가치 없이 그 사람들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네. 그거는 묻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들 위해 군림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원들 위해 군림하는 지금 자세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들이 이렇게 높은 산에 군림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악수하고 TV 방송에 보도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네. 기싸움 좀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국민적인 국회 이렇게 시각 안 좋으니까 보기 싫어하니까 니네들 흠잡으려고. 세비 반납해라.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게 이거 일림하면은 우리가 이거 좋은 일에 쓸게. 그런다고 국민들이 지금 이 국회의 모습에 네. 계속 박수치고 네.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네. 이러겠죠. 네. 쇼하고 있네요. 니네들 그래 임금 그거라도 반납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한번 반납해봐. 네. 이제 그렇다고. 그 국회 정의하거나 뭐 이럴 때도 다 이제 적용해야겠네 시간별로. 그러니까 뭐 국회 개원에 뭐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예산 처리를 예산국회. 예산국회를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 못했을 시에 이렇게 한정하고 있죠. 네. 한정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럴 때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잘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여야가 지금 뭐 무노동 무임금 뭐 불체포 특권 이렇게 막 부쑥부쑥 내지르는 것에 같이 부안해동에서 막 손뼉치고 따르지 말고 그 진실된 왜 이 지금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지만 그 국회의원들한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는지 불체포 특권은 그대로 살려줘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부터 스스로 각성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내지 못하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를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내던지는 모양새. 이거는 네. 막 나가는 국회의 모습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보십시오.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국회에서 잘못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저는 몇몇 기자 방송 언론으로부터 네. 그러면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도 그럼 어떡합니까? 왜 그러니까 그 저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왜 받나 그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그 수많은 사람들 네. 몇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노동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 경제를 끌고 가야 될 그런 네. 가장들이에요. 네, 그 국회 개원되지 않은 책임을 왜 그 사람들한테 지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네. 이렇게 와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저는 비록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책임을 앞으로 계속 진다 하면은 절대 국회의원들 개개인적인 양심껏 도덕적으로 국회가 개헌되지 않은 그 책임을 네. 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줘야지 이걸 국민들에게 맞서는 모양으로 네. 이렇게 일회성 어떤 깜짝 쇼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강서가 참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붙기 어려운 지역인데요. 거기서 예. 참 어렵게 붙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 민주당의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었던 김성호 전 국회의원까지도 칭찬할 정도로 보배 같은 의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소신껏 이렇게 정말 그 4년 동안 이런 국회가 잘못 갈 적에 소신적인 발언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정말 기대를 할게요. 네, 저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